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급박하다는 표현이 오늘처럼 실감나는 시간이 없네요. 급박하다. 뭐 다뤄야 될 얘기 있지만 21일 오늘 입법청문회 최혜병 특검법 열립니다. 네. 자, 특검법 도입이 얼마나 필요한지 시급한지 이런 것들을 좀 당위성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오늘 열릴 10시부터 열립니다. 네. 이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의미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입법 청문회라는 건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한 번, 두 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법에 있더라고요.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예. 예, 그랬는데 이 청문회는 말 그대로 특검으로 가기 위한 네. 발판이다. 근데 우리가 그 청문회에서 뭘 크게 새로 밝히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밝혀야 한다는 것만 부각시켜도 성공이다. 네. 저는 그 예를 99년 온노비 청문회를 예로 듭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사흘간 청문회를 하는데 5명이 나왔는데 네. 증인이 예. 뭐 검찰총장, 나중에 법무부 장관 부인, 통일부 장관 부인, 앙드레 김이라고 김봉남 씨, 그렇죠. 예, 또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네. 로비스트 뭐 이래 5명인데 4명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달랐어요. 근데 4명이 다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맹세하고 제 말이 사실입니다 하고 울어. 예. 그런데 옆에서 또 그래. 예. 저도 예수님께 맹세하고.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그 4명 중에 참 예수님 입장 곤란한 거예요. 예. 그래서 특검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미 거짓말로 보이니까요. 저 중에 한 한 명은 명은 거짓말이잖아요. 한 명은 거짓말이라고. 누군가는 거짓말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검찰이 이미 수사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4명의 주장이 이렇게 다르구나. 안 되겠다. 수사해야겠다. 네. 특검으로 간 게 최병모 특검, 아하. 우리나라 특검 1호. 첫 번째 특검. 이에서 김대중 정부가 그걸 수용했고 또 김대중 정부가 그걸 수용했기 때문에 그해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보궐선거에서 폭망했습니다. 그렇죠. 이 특검의 여파로. 그래도 받은 거예요. 네. 자, 오늘 청문회 봅시다. 네. 저기 증인들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다 상반됩니다. 다 상반됩니다. 다 상반됩니다, 예. 이게. 우선 그 VIP 경로설. 이거 박정훈 대령은 증언을 분명히 할 것인데 네. 여기 나온 나머지 증언 이종섭, 유재은, 임성근 임성근. 강력히 부인할 걸로 예상이 네. 되죠. 자, 이렇게 부딪히는 대목이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 네. 그다음에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서류는 누가 회수하라고. 예. 회수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것도 아마 달라질 이것도 것 같아요. 이종섭 장관은 난 지시한 적이 없다 없다. 할 거고요. 회수 한 줄도 몰랐다. 예. 그런데 유재원 법무관리가 지시 받고 했다. 지시 받았다라고 할 것 같고요. 그럼 그 지시가 누구 지시냐? 예. 이렇게 보면은 국방부 검찰단이 그걸 회수해 왔는데 네. 그러면 국방부 검찰단은 장관 지휘 감독을 받거든요. 예. 근데 장관이 한 적이 없다 그러고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무슨 지시인지 몰라도 있었다 그랬거든요. 네. 아이고 이거 너무 다르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지시한 거야? 네. 장관을 패싱한 건가? 예. 그러면 용산이죠. 네. 그러면 다들 답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그러면 대통령실을 조사해야겠구나. 자연스럽게 당위성이 그렇게 나오죠. 연결이 되네요. 예, 이런 예. 게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한 10가지가 쟁점이 넘는데 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증인들끼리 말이 너무 사실관계가 다르고 할 때는 봐라 이래서 우리가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이건 수사로 밝혀야 된다. 네. 이런 당위성을 노출만 하면 아하. 오늘 청문회는 성공. 예. 그래서 저도 뭐 야당 법사위원들을 만났습니다만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이렇게 그 주장이 180도 다른 대목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결국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시위할 수 있는 이런 청문회장이 되셔야 되고 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화를 내셔야 할 대목이 좀 있어 보입니다. 화를 내야 된다. 예, 국민들을 대신해서 강하게 질타를 해야 될 대목은 3가지 정도인데 곧 짚어 주십시오. 왜 폰을 없애고 깡통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냐. 뭐 이종섭 장관이라든지 등등. 예, 김동혁 검찰단장, 네. 박진희 군사보좌관, 네. 국방부는 하여간 전부 깡통폰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공직자가 기록을 없애? 예. 이거 진짜 화내셔야 돼요. 화내야 됩니다. 이건 혼내야 됩니다. 이거 화내야 돼. 예. 예, 그리고 작년에
그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주요 지휘자들이 그 네. 국회 국정감사 운영위 국방이 나와가지고 위증한 거. 네. 이건 너무 괘씸하다. 저는 처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저 통화한 적 없다 그런 네. 통화 기록이 왜 이래 많이 나오냐? 뭐 전화 통화 받은 적 없다. 김계환 사령관, 임종득 차장과 한 통했다. 네. 임종득 차장과도 세 통이고 네. 그 외에 지기자까지 하면은 수십 통입니다. 전화 통만 붙들고 살았다고. 너무 보면.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새빨간 거짓말 위증이에요. 예. 예,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 화를 내셔야 될 어떤 부분은 부분입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경북경찰청에 낸 탄원서. 음. 군인은 국가에서 죽으라면 죽으라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사실. 예, 이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고 대대장들이 잘못이다. 그리고 탄원 선처해달래. 네. 아니 대대장들 죄를 더 전가해놓고 대대장한테 책임을 전가해놓고 대대장을 선처해달래. 네. 이런 가소로운 문서. 이런 거 화내셔야 됩니다. 화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실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전달해 주셔야 네. 된다는 거. 화낼 포인트까지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 의원님, 문제는 일단은 지금 12명 증인하고 참고인이 이제 3명인데, 15명인데, 예. 다 나올까요? 지금 일단 신원식 장관하고 김계한 사령관은 불즉 사유서 냈거든요. 다 나머지 분들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13명? 아닙니다. 현재까지 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출석한다는 말이 일체 없는 걸 박진희. 봤을 때, 예.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 사람. 그래서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네. 이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양반은 특검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후까지 버티고 안 나올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시원 전 비서가. 예, 그다음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인데 네. 이분은 장관이 우즈벡 출장 가 있을 때 대책 회의를 주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계 이권에 대해 가지고 크게 반색을 하면서 네.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박정훈 대령을 사법 처리하려고 했던 당사자인데 네. 또 국방부 차관이면서도 대통령 전화를 받았어요. 직접 받. 그것도 드러났죠, 이번에. 8월 드러났어요. 2일 날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에 4시쯤 직접 받았어요. 예, 이때가 바로 사건 기록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어떻게든 네. 처벌하기 위한 그 공모가 진행되던 때로 네,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중심 인물인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을 방탄하려는 사람들은 이 청문회 대부분 안 안 나오고, 나오고. 반면에 자기 소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저 사건 기록 회수도 지시한 적 없다. 네.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수계 당일 이건도 지시한 적 없다. 누구누구 혐의자를 빼라고 한 적도 지시한 적 없다. 네. 그러면은 누구겠어요? 장관이 아니면 장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냐고. 차관이겠습니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건 자기 말로는 안 하지만은 예. 저 안 했어요. 그 얘기 하러 올 하면서. 거라는 거죠. 자기도 변명도 해야 되고 예. 그 얘기 안 하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예. 저 다 지시받고 한 거예요. 네. 제가 무슨 혐의자를 빼라고 했겠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정종범 부사령관한테 그 지시한 9가지 지시상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저기 임성근 사단장 휴가 처리 전 법무를 하지 인사권자 아니에요. 네. 저 아니에요. 예. 이 그 얘기 하러 올 것이다. 하고 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청문회 이후에 열흘 후에는 자연인이 됩니다. 곧 예, 그만둡니다. 이제 국방부 통제를 안 받아요. 네. 그런 만큼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취약한 거리다.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할 말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 조사도 네. 꽤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법원 가서도 증인으로 증언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배치된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예,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로 곤란한 질문은 피해갔는데. 피해갔는데. 아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8월에 24회, 예. 9월에 6회 해가지고 30회를 통화를 했고 예. 10차례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예. 사법정책 토론했다고? 이거 한번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나온지. 그런데 네. 단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이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는데 열흘후면 국방부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네. 이런 배경까지 고려해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나올 사람들 중에 뭐 유재은, 임성근, 이종섭 장관 등은 나올 거고 이시원이나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안 나올 것이다. 근데 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임기현이 국방비서관이죠. 근데 이제 이시원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 나오면 좀 불리하잖아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그냥 다 말해버리면. 근데 안 나오는 겁니까, 그래도? 예, 그래서 공수처와 그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억이 안 나거나 말할 수 없다로 버텨왔어요. 예. 근데 청문회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 버티느냐.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자기 지시나 결정 판단은 아니라는 주장을 또 하게 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 그게 아니 쉽지가 내가 않잖아요. 지시한 게 아니면 그럼 누구 지시냐? 예. 그 질문이 그건 나올 기억이 건데요. 안 난다. 이게 병립하고 병행할 수 있냐? 저는 사실은 이제 증인, 이렇게 법조인으로 한 번씩 재판에도 가고 하면 증인할 때 가장 힘든 게 이 병행하기 어려운,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된다면 네, 참 난감할 것 같은데. 난감하죠. 본인도 법조인이에요. 네. 유재현 법무관리관도. 그렇습니다. 아니 또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고 다 네. 또 민주당에서 한때는 그 추천했던 분인데 네. 이런 배경을 보면은 좀 이제 의원들이 네. 호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지금까지 어려운 처지란 건 10분 이해하는데 이해하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당신만큼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네. 이렇게 한편으로는 설득, 한편으로는 압박. 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오늘 제일 발언이 주목된다. 아하.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발언. 예. 예, 주목을 해야 된다. 제일 주목된다. 예. 그 박정훈 전 대령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 또 얘기를 또 국민들이 또 주목할 것 같아요. 굉장히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영상 편지까지 띄우고 그랬는데 네. 박정훈 대령과 이제 그 포 7대 대장 네. 두 명의 현직 이용민 중령인가요? 예, 이용민 예. 중령인데 예. 이분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평생 몸담은 조직에 치부를 말해야 된다는 아하. 이런 고뇌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이제까지 지켰던 소신과 양심 그대로 얘기하시고 일체의 다른 생각은 내려놔라, 예. 버려라. 그런데 뭐 전달이 됐더라고. 아, 전달도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잡게 됐다는 다 얘기도 제가 잡고 듣고 나와서 군인답게 답변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이용민 중령도 좀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나와서 또 많은 얘기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용민 중령에 대한 그 해병대라는 조직이 가한 네. 일종의 어떤 그 가해라고나 할까? 따돌림이죠. 뭐. 예, 따돌림, 가해 이런 예.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그렇죠. 정도의 극한적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하셔라. 예. 이제는 당신 도와줄 사람 없다. 네.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하셔라.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보이콧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니, 참석 안 할 겁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이렇게 청문회 하는 거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니, 조국 뭐, 혁신당도 있긴 합니다. 박은정. 예, 아니 의원. 지금 이 네. 문제는 뭐 이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네. 국회 운영 전체가 지금 민주당을 이 원구성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이런 국민의힘의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청문회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에 다 보이콧이고요. 네. 심지어는 정부의 국무위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국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네. 진행되고 있는데 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거는 나눠서 선다. 분립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분란입니다. 아, 상권 분란. 예, 분란입니다. 이게 네. 분립으로 서로 세 개의 기둥으로 나라를 지탱하라 그랬더니 그렇죠. 이 기둥끼리 그냥 꼬이고 예. 충돌해가지고 이건 국가의 국채를 지금 뒤흔드는 사건이에요. 네. 아니 법에 의해서 되는 것까지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입법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들어와서 대통령 방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입법 무력화가 더 중요한 전략이 되버렸어요.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네.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니 기회를 준다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박정훈 대령이나 그 연대장 대대장 그 변호인도 출석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참고인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원하는 참고인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항의를 하길래 국민의힘도 그럼 추천을 하셔라. 네네. 그러니까 또 안 해요. 네, 추천 또 안 해요. 안 합니다. 네. 자기들도 왜 이종섭 장관 변호인을 출석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참고인이 나와서 그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방어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또 해야 못합니다. 되고, 해야 안 되고. 해요. 예. 왜냐하면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아. 그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방탄을 위한 기본 조치도 할 수 없다. 스스로 발목을 잡아매는. 네. 그건 뭐냐면 입법권에 대한 어떤 그 자해적 그 보이콧을 함으로써 입법권 자체가 무력화가 돼 버리는 거죠. 이거. 네. 자, 그나저나 지금 오늘 출석하지 않을 사람들도 좀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국회에서? 그 놔둡니까, 그냥 계속? 그 부분이 이게 처음 해보는 예. 청문회라 가지고 동행명령권이 있냐 없냐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없다는 쪽이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법적 조치는 못하죠. 그러나 이런 어떤 실상들이 특검 수사라든가 국정조사의 교훈으로 넘어가면 네.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네. 예,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들한테 진술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네. 일단은 의혹의 어떤 내용이 더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예. 더 표적화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강제적인 어떤 그 조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이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불출석하는 게 국정조사 특검의 더 큰 사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짚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요. 이분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빠져나가. 뭐 특검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매를 맞는 게 2대 맞을까 1대 맞고 본인들한테도 그래도 조금 소명의 기회라도 있지. 이런 식으로 내 빼고 도주하고 보니까 호주 런종섭 대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폰은 어디로 도망간 런폰, 런대사, 런증인 다 깡통폰이 돼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증인들 도망가고. 완전히 이건 도피의 증거인멸에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는가 한번 보죠. 어디까지 피할 수 있는지. 사건 관련해서도 새로운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오늘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질문들이 될 걸로 보이는데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날입니다. 중요한 날은 그 최상병 사건 그 수사 기록 그 경찰에서 국방부로 해소한 8월 2일 그날이 가장 중요하고 그날 대통령이 12시에 엄청 통화를 했죠. 국방부 장관하고. 근데 대통령이 장관 외에도 다른 관계자들하고 좀 전에 말씀했지만 통화를 다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신범철 등등. 그걸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여러 차례 얘기한 건데 자, 12시 7분부터 우즈벡에 있는 장관하고 3번 통화했어요. 맞습니다. 총 통화 시간이 3번 합쳐 18분 정도. 이야, 진짜. 그러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네. 그랬는데 1시 넘자마자 1시 25분경에 국방비서관한테 또 전화합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 뭔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4시가 간 넘은 시간에 신범철 차관한테 또 전화합니다. 네. 그날 네. 전북의 잼버리 개영식이 있던 날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뉴스를 잘 기억해 보시면 그 개영식에 대통령이 늦게 왔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그 무더위에 기다리느라고 혼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늦었을까? 이 짓 하느라고 내가 보니까 휴가 중에 늦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해병대 다 잡는데 시간을 다 보냈고 네. 저는 8월 2일 날 대통령은요 박정훈이란 존재를 몰랐다고 봐요. 박정훈이 문제가 아니라 네. 해병대 사령관이 나한테 대든 거야?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거나 나한테 대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해병대 자체를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날 아니냐? 그래서 이튿날 검사 3명이
해병대 사령관을 쳐들어갑니다. 네. 예고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3시간을 조사해 버리거든요. 그때 박정훈이가 한 거다. 이렇게 사령관이 얘기하면서 본인은 빠져나가잖아요. 네. 나는 사령관의 그때 위치가 자기 사실대로 얘기하면 해병대 전체가 초토화되겠구나. 이거는 뭡니까? 이게 무슨 반란 진압하듯이 예. 이런 기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거기에 어떤 과대망상 같은 일종의 어떤 군인한테 예. 뭐 이거 저항하고 항명하는 지금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야. 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 우리가 VIP 경로설 했을 때 처음에 경로설은 아니 저렇게 사단장 열심히 하는데 대통령 생각에 저 사람을 처벌하는 그게 경로가 아니고 내가 지시한 건데 해병대에서 내 지시를 어겼다. 반항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집단 항명 속에 뭐 말까지 나온 거 보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아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저기 수사단 쪽으로 항명 수계 집단을 만들었지만 네. 처음 생각은 해병대 사령관이 수상한 거예요. 해병대가 이게 수상한 나한테 거야. 항명한 거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그 기세로 가다가 이게 일이 커지니까 저기 사령관 협조를 받아 좁힌 거고 네. 8월 9일경 돼선 박정원 대령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일단 구속을 시켜서 네. 저기 VIP 경로다 뭐다 그 뒤에 나온 거 그거 저의 망상이고 착각이었습니다. 이 진술만 받아내면 네. 항명 수계 정도가 아니라 지시불이행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낮춰줄 건데 그러려면 구속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계산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 한 명의 과대망상이 네. 초현실적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군의 사법질서를 뭉개버리는 난 설마 했지 이 정도였을까 했는데 이 통화 기록 공개된 걸 보고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은 저는 처음에 어떤 그 사단장의 보직 해임을 막기 위한 성공한 인사 로비 사건이었다. 구명 로비를 했는 구명 건데. 로비에 대한 인사 로비의 성공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수사 외압 사건이었다. 전 이 정도로 성격 규정을 했었는데 예.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예. 정도가 아니라 예. 대통령 1인의 과대망상에 의한 국기문란이자 아하. 군 사법질서 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성격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걸 보고서 나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멘탈이길래 그래 하루 종일 해병대 때려잡는데 시간을 다 보나. 하루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적 폰 들고. 사적 폰으로.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통령 휴가 중에.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위험 국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아니 대통령이라면은 법과 시스템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이런 절차 시스템 다 뭉개고 네. 어떤 극대노하고 막 그 어떤 망상에 의해 가지고 막 때려잡는 식의 아니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게 위험 국가지 이게 저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당연히 그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알거나 모르거나 떠나서 내 말이 안 먹힌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화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 그거죠. 그날은 임상관 사단장이고 뭐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8월 2일 날은 누가 내 지시 어겼어? 이거 나한테 반란 일으키는 거야? 항명하는 거야? 예. 이 분위기로 간 거기 때문에 8월 2일 상황은 뭐 사단장 보직 해임 뭐 이거는 둘째 문제고 네. 내 지시를 어겼어요. 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경노하는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의 기본 법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거는 이 우리가 민주공화국에서 참으로 뼈아픈 어떤 그 나쁜 선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단순히 최해병의 명예회복에 대한 국정조사의 의미를 초월해서 이 국가의 어떤 기강과 시스템과 질서를 바로잡는 민주주의 회복의 관건이자 분수령이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맥락이긴 한데 여전히 이 사건 관련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당시 그 현장 지휘관들한테 화를 냈다는 그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록 파일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요거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영민아 고생 많다. 예, 아닙니다. 어제 사단장님이 포삼제대 지역 가갖고 엄청 화를 많이 냈대. 예, 예. 우선 1번은
작업을 하는데 아까 그 너가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텔링이나 뭐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서 이렇게 부대가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을 못 듣고 전체적으로 포병 부대의 그런 배치라든지 운용을 실화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포병 여단장이 없어서 그러냐? 그리고 뭐 야 그 너가 저 지금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레단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예.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너가 만약에 사단장을 좋아하면 3대대, 7대대, 11대대가 어떻게 뭐 이러한 실종자 2명의 그 발견 때문에 이렇게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좀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그 3대대 그 어제 발견한 걸 이렇게 보고해서 이쪽에 집중해서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의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지금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임성근 전 사단장은 나온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답해야 될 게 제일 많을 것 같긴 해요. 본인이 책임 있냐 없냐 뭐 없다고 했으니까. 예. 아니 전 녹취록을 듣고도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 들려줘야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사단장 얘기가 나와요. 네, 나와요. 지시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 여기 사단장도 대통령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아, 내 말을 왜 안 듣냐고. 아하. 실종자 수색할 수 있는 임무 수행을 해야지. 니들 놀러 왔어? 네.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단장을 지금 질책하는 건데 네.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들어? 네 그러니까. 대대장들이 안 듣는 거야? 야, 해병대 초토화하는 대통령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똑같네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장들한테 윽박 지르고 조여 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닥달하고 들들들들 복화되는데 그런데 그 사단장 눈치를 어떻게 안 봅니까? 현장까지 내려와서 18일 날 현장까지 내려와 들들 볶고 그다음에 19일 날 또 현장에 온다 그래 버리니 네. 아니 어제 왔잖아. 그런데 또 와. 그래가지고 하니까 야 빨리 물에 들어가. 예. 그것도 서둘러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단장 오니까 물에 들어간 거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들어간 거고. 그런데 성일종 의원 뭐 실족사를 했다? 아니 집안이 무너진 거지 실족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위험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5명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9명이 들어갔는데 5명이 휩쓸린 거니까 그렇죠. 이건 일개 분대가 전멸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아니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책임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대대장들이 참. 이렇게 했다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네. 제가 임무 수행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지시가 과했는지 네.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런 참극이 벌어졌다. 뭐 말 한마디라도 그거 죄송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그거 죄송하다고 말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 녹음이 다 되는 거잖아요. 전화기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이런 거 말고 또 더 녹음된 자료들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있어요.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예. 기록, 네. 녹취록 예. 분명히 무궁무진합니다. 저게 예컨대 유재은 법무관리 같은 사람 업무 수첩에 뭐 안 적어놨을까? 제가 뭐 같이 예전에 같이 근무를 다 적습니다. 통상. 다 적어요. 저도 장교를 법무관 할 때는 뭐 다 적어 네, 놓죠. 놓기도 앞으로 하고 나올 건 기록하고 많죠. 옆에 있는 동료라든지 예. 또 뭐 계획하는 계획 장교들하고 다 의논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밑에 사람이 적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네. 군대 조직에서는 이 지시사항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맞습니다. 그걸 수명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에 더 민감한 기록하거나 그래서 녹음하는 또 어.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이용민 대대장 아니면 최모 중령 이 대화가 된 거는 그렇게 수명하려고 녹음했던 과정에서 남은 자료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많이 있겠다고 생각도 드네요.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예. 오늘 그 부분도 아마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법 바로 전체회의에 올리겠다 하는데 너무 좀 서두른 거 아니냐, 졸속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서두른 감은 다소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청문회를 했으면 청문 보고서를 먼저 만들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특검법 통과에 대한 어떤 기본 자료로 쓰이는 네. 조금 이런 정도의 절차도 있을 법하거든요. 네. 뭐 사실은 오늘 밤에 그 청문회법을 상임위 통과한다고 하는 게 진실 규명에 목마른 우리 국민들과
야당 지지자들한테는 일견 좀 시원한 충족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일단 청문회를 했으면 여기서 나온 이 증언들의 불일치 대목을 네. 정확히 적시해서 이래서 특검이라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네. 이런 이유를 조금 도출하는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 정리해서 예. 좀 하는 게 필요한데 당일날 바로 이렇게 올리는 건 조금 문제도 있다. 아니 뭐 입법 청문회라는 네. 이름으로 이게 다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그 특검법은 검토를 다 마쳤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번 더 검토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워낙 전에 그 특검법 재의결 무산의 21대의 아쉬움이 커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목이 마른 진실규명에 타는 목마름으로 네. 기다리는 분들을 배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하고. 자, 그리고 또 한편 또 봐야 될 게 경북 경찰청입니다. 요거 예.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곧 이제 발표한다, 내놓겠다 밝혔는데, 요 경찰의 수사, 요거는 그 사망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고 과실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건데, 요게 특검법 통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저 보십니까? 이 발표 막아야 된다고 봐요. 아, 아예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예. 이거 신뢰가 안 간다. 아하. 우선 계속 수사를 지연시키고 네. 미뤄와서 1년이 다 되도록 하다가 막판에 뭐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듯 했다. 네. 그리고 이러는 건 일정들을 보면 정치적 냄새가 펄펄 풍긴다. 여기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만 나와도 네. 이 정부는 아주 그걸 무슨 큰 신의 한 수 마냥 떠받들어. 자, 봐라, 맞잖아!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다 엉터리야. 예. 이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크고. 반면에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경찰은 못 믿어. 특검으로 가야 돼. 사실은 이런 그럴 수도 있죠. 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검은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네. 외압에 중점을 둔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검 내용이 좀 더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북경찰청이 일종의 최근에 대통령이 똘똘 뭉쳐져 민주당을 뭐 분쇄하라는 듯이 연일 정부와 여당의 저기 단돌이 하는 걸 보면 네. 필경 경찰에서도 네. 이걸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수사로 전락시키지는 않을까. 이런 점에서 몹시 불안해 보여요. 불안하다. 예. 그러니까 이 발표가 지금 나오는 거는 나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게. 하려면 진즉했든가 하든가. 아니면은 저기 미루든가 해야지. 아니 최근에 와가지고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졸속으로. 네. 에? 이런 점에서 신뢰가 안 간다. 경북경찰청이 이거 대통령 또 다른 방탄 조직 아니냐. 네. 아니 서류를 이첩받은 걸 왜 내줍니까? 대통령실 전화 한 통화에 이첩 서류를 내준 얼빠진 수사기관인데 그 얼빠진 수사기관이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는 아예 경북경찰청은 손을 떼게 하고 저기 어디 다른 전남경찰청이나 예. 부산경찰청 같은 데로 아예 소관도 옮겨야 된다 이거. 다른 쪽으로. 여기는 외압에 굴복한 조직이다 여기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얼마 없지만 요거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푸틴 방북 부분요. 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했고 그 조약 전문도 이제 공개가 좀 됐습니다. 이 북러 회담 좀 네. 총평해 주십시오. 예. 참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이라도 네. 7명의 대통령이 거쳐가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한결같이 역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싸워왔던 게 북방의 북방 외교. 대륙과의 예. 어떤 그 외교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란 말을 즐겼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외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라시아 공동체라는 말을 북한이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입니다. 거기에 그 취지는 그렇게 돼 있고 네. 군사 협력을 대놓고 하겠다 그러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이제 거의 무효화시키는 거 네.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랬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쓸 수 있는 외교 수단이 없다는 건 경악할 일이고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외교 전략을 발표하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예 항목 자체를 빼버렸어요. 네. 빼버린 결과 북한이 가져간 거예요. 그 인도양 태평양이 하나의 전략 공간이라고. 예. 그 얘기만 하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그다음에 그 한미
캠프 데이비드도 또 워싱턴 선언의 미러링, 네. 일종의 어떤 닮은 꼴이다. 아, 요거를 보고. 거의 닮은 꼴이다. 예. 이렇게 보면은 항상 세상사라는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고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밀어붙이는 걸로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이런 어떤 그 외교 안보를 하는 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짙어진 그림자, 어둠에 대해서 살피질 않고 네. 균형 있게 사물을 보지 못하는 이런 단견이 불러온 참사다. 네. 이런 면에서 저는 가슴 아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시 냉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래. 네. 이러는데 우리가 7명의 대통령이 그 쌓아온 30년의 외교가 아무것도 정책 수단이 없습니까? 성명 하나 달랑 발표하고 끝이에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